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약을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봄인데 벌써 날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이 생각나는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대비해서 이미 다이어트에 한창인 분들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진료에 찾아오신 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일찍부터 치료에 찾아오고 싶었는데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여 그 두려움에 내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이죠. 약 중에는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약도 존재하지만 미리부터 체중 증가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약을 선택하거나 체중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를 염려하신다면 치료 과정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주체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치료상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신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 내 감정, 감각, 생각, 욕구, 행동 등 정신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모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진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머뭇거리시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체중이 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을 치료 초반에 분명히 치료자에게 밝히고 염려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초진을 볼 때 미리 분명히 의사를 밝혀두고 어떻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치료 계획이 수립될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상에 궁금하시거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체중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를 알게 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체중에 우려가 적은 처방을 하여 빙 돌아가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의과대학에서 질환에 대해 수강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의심해보지 않으면 진단할 수 없는 병이다 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병이 많다는 뜻인데요. 체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요새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약을 먹고 오히려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면 미래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데요. 모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느라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면 어떨까요? 먼저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마찬가지로 귀 기울여 듣고 관심 있게 케어해줄 치료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도 생김새만큼이나 성격도 다르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변화를 큰 것으로 느끼지 않는 치료자도 있고 내가 염려하는 만큼 관심 있게 살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치료자도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체형 관리를 위해 헬스나 식단 조절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도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건강한 체중과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해요. 그냥 참고 약을 드세요와 고민이 되실 테니 함께 대안을 찾아보죠 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물론 치료를 받으며 치료자를 전적으로 믿고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자신의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체중에 대해 염려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투약 여부, 체중의 변화, 식사량과 식단의 변화, 활동과 운동량의 변화, 수면 시간과 질의 변화, 거식, 폭식, 구토의 여부, 음주량과 빈도의 변화, 꾸준히 기록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체중이 변화되었는지 알기가 수월합니다. 매일 체크가 어렵다면 대략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라도 주 단위로 기록해 보세요. 의외로 치료가 진행되어 우울 증상이 줄고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도 체중이 증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에는 약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생각하고 치료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과 상담을 받으시는데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체중 문제는 오히려 저희과에서 잘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어요.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라도 상의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